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앞전에 이제 나사 각하고 플랭크 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페이지,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왼쪽 나사하고 오른쪽 나사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이제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나사마다, 방향에 따른, 종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감기느냐, 이제 왼쪽으로 감기느냐. 그래서 오른쪽 나사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감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쥐는 게 이제 오른손 나사입니다. 오른 나사.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이제 헷갈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나사는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이제 움직이는 나사를 우리는 이제 그 오른 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이는 겁니다. 조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나사는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조이는, 그러니까 조이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히 풀 때는 반대로 돌려야 풀리겠죠. 그래서 오른손 나사다, 왼손 나사다, 그러니까 오른 나사, 왼 나사다라고 하는 거는 조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산의 이제 모양, 나사산의 모양이 있는데, 요 나사산의 모양은 그 나사산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나사의 그 종류가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각각 사용하는 용도나 요것도 다 달라요. 목적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요. 어쨌거나 요 삼각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각나사, 사각나사는 이제 이렇게 사각 형태로, 디지털 형태로 나와져 있는 걸 이제 사각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 나사, 톱니바퀴들이 주로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의 형태를 취한 거는 이제 사다리꼴 나사다. 그 다음에 톱니나사, 이제 톱니 형태로 체결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은 이제 뭐 체인이라든가 뭐 이런 때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둥근 나사는 이제 이런 모서리들이 이제 둥글둥글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사를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적합한 나사를 선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77페이지에 보면 이제 미터계 나사와 인치계 나사가 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미터 단위의 나사가 있고요, 인치 단위의 나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럽 방식들은 인치 나사를 많이 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 의 나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은 인치 나사를 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또 인치 나사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뭔가 설계를 할 때 유럽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국내에서 쓸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도 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뭐 미장기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 미장기의 나사도 인치 나사예요, 거의. 왜냐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미터기 나사를 쓰고 있죠. 미터기 나사. 근데 수출을 할 때, 제품 수출할 때 또 해외에서는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줘야 한다. 미터기 나사는 나사의 피치를 미리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당연하겠죠. 인치 나사는 인치로 한다. 인치하고 이제 우리 그 미터기하고는 1인치라고 하는 거는 2.54, 거의 2.5 정도, 그죠? 2.54 cm 정도의 가 이제 1인치라고 하니까 단위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나사산의 수를 이제 피치로 표현을 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사의 규격을 보면 우리가 나사 규격이 이제 다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나사의 규격을 따질 때 우리는 이제 미터, 보통 나사의 나사선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나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결용 기계 요소 중에 이제 하나고요. 각 나라마다 나사의 형상이나 그 다음에 지름, 피치 등에 따라서 이제 표준 규격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산업 규격이라고 하는 KS 규격을 쓰고 있고 그거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산에서부터 여기까지 골에서부터 골까지 요 부분을 우리 이제 순화 그 피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위에 거가 안나사고요. 앞에가 이제 순화사다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나사와 순화사의 기준을 보면 요게 순화사 같은 경우에 요 각 그 다음에 안나사의 요 각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 각은 30도 30도 그 다음에 60도 전체를 따지면 그리고 요 아까 우리가 D2를 계산했잖아요. D2는 여기 가상선을 말합니다. 여기 가상선. 그리고 D1은 요 밑에 그 순화사의 골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요 앞나사를 그러니까 순화사의 끝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간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D1, D2, D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각 부분이 있어요. 요 각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D1에서부터 D까지의 이 간격, 요거를 이제 우리가 H라고 하고요. H1. 그 다음에 H의 2분지 요 골에서부터 요까지 중간까지의 거리를 이제 나눈 거, 요 H로 이제 전체 여기 끝에 골에서부터 요 끝에까지는 이제 H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2분지로 나눈 부분, 그게 이제 아까 했던 이 중심축 중심이 되고요. D2. 그 다음에 이제 요 골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H1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8분지로 해서 표현하고요. 4분지로 표현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우리가 따져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정의된 규격들이 있고요. 이 규격은 요 다음에 보면 여기 수식에 따른다는 거죠. 여기 보면 기본 치수의 계산식이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D1과 D2에 대한, 그 다음에 H와 H1에 대한 이 규격이 이제 이 피치하고의 관계식으로 해서 정의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치수의 계산식이니까 이 계산식에 의해서 각각의 길이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 설계할 때도 그 도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값을 다 넣어 가지고 우리가 나사선을 계산을 해서 만듭니다. 설계 도면에 있어요. 그 설계 그 프로그램에 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치수값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나온 거고요. 이런 형식에 의해서 요 각각이 규격이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그거는 KS 규격에 따라서 정의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나사는 이제 사용하는 용도나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나사들의 종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합을 할 때 쓰는 나사냐, 결합할 때 쓰는 나사들은 이제 결합용 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는 나사냐, 우리가 아까 했던 이제 레일이라든가 뭐 이런데 나사를 하는 이제 그 형태, 어떤 운동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형태의 나사냐, 아니면 이제 계층용 나사기로 사용하는 거냐에 따라서 나사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미터기 나사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러니까 결합용 나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용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부품을 결합시킬 때
주로 이제 위치 조정을 할 때 사용하는 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각 나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삼각 나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나사산의 이제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모양에 따라서 나사선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미터기 나사냐 이제 아니면 이제 유니파이 나사냐 아니면 이제 관용 나사냐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터 나사라고 같은 경우는 나사의 지름과 그다음에 피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고 나사산의 각도는 60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미터 나사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KS 규정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사의 크기는 이제 M 몇 이렇게 해서 M 호칭 지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M을 쓰고 M 몇 파이 뭐 이렇게 M6 뭐 M3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호칭 지름을 이게 지름입니다. 지름. 그래서 뭐 3파이면 이제 M3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가는 나사는 이제 M 그다음에 이제 이곳 나사도 보통 나사인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M에다가 호칭만 쓰는 거고 더 가는 나사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나사 같은 경우는 M에다가 이제 이 호칭 번호를 쓰고 호칭 지름을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또 피치를 쓴다는 거죠. 여기다가 피치 지름 대 피치 이렇게. 그래서 그 가는 나사냐 아니면 일반 크기의 보통 나사냐에 따라서 뒤에 표현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지름 이제 뭐 세밀한 나사냐에 따라서 이제 그 표현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파이 나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니파이 나사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3국의 협정에 의해서 정한 나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ABC 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참고로 좀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치 단위로 표현을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C 나사. 그래서 거기 뭐 나머지도 치수당 이제 나사 산수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피치 관계도 정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9페이지에 정의돼서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요. 요 유니파이 나사 같은 경우는 UNC 이렇게 이제 UNC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UNC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유니파이 보통 나사가 표현이 되고요. 유니파이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보통 나사,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나사 이렇게, 그 다음에 UNF 이렇게 이제 UNC하고 이제 UNF 두 가지로 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가는 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나사, 유니파이 보통 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가는 나사 같은 경우는 주로 특정 아주 정밀 기계나 이제 이런 데 사용된대요. 주로 이제 항공기에 항공기나 뭐 이런 데 이제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 유니파이 나사나 이런 특수한 나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용 나사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건 파이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관용 나사는 이제 파이프와 같은 이제 두께가 얇은 곳에서 이제 나사선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누수 방지나 뭐 이런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데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사선의 각이 55도 정도 약간 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치계의 나사를 얘도 당연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용 그 평형 나사하고 관용 테이퍼 나사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밀용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테이퍼 나사를 많이 쓴다. 그래서 관용 그 평형 나사하고 그 다음에 관용 테이퍼 나사가 있다. 이게 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이 약간 틀어진 각이. 얘는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근데 약간 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용 나사의 이제 의미, 그다음 이름, 이거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정의된 거를 좀 보시면 뒤에 이제 이렇게 나사의 이제 호칭 표현을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앞전에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표 우리가 179페이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종류, 그 다음에 호칭 표현법은 이제 호칭 지름은 나사의 이제 바깥 지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미터기 나사는 이제 호칭 같은 경우는 호칭 기호, 그 다음에 호칭 지름, 그 다음에 피치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M5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M5 곱하기 0.75 이거는 미터 가는 나사를 말하게 되고, 호칭은 5mm 짜리고, 그다음 피치는 0.75mm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파이 나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파이 나사는 이제 호칭 지름 인치로 단위로 나 있고, 그 다음에 1인치당 나사선 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칭 기호를 쓰더라. 앞전에 UNC, 그 다음에 UNF 나뉜다라 했죠. 그래서 4분의 1 호칭 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 1인치당 나사선 수를 말합니다. 20개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파이 보통 나사의 호칭 지름이 4분의 1 인치, 그 다음에 1인치당 나사선 수는 20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뒤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페이지 180페이지고요. 나사, 그러니까 운동용 나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용 나사는 이제 운동을 전달하는 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전달하거나 이제 물체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사들은 주로 이제 사각 나사라든가 뭐 사다리꼴 나사라든가 톱니 나사라든가 뭐 이런 그 둥근 나사, 그다음에 뭐 이제 볼 나사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면 사각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축 방향으로 우리가 그 큰 하중을 받는 운동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산의 모양을 직각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력 전달용이나 나사 프레스라든가 선반의 이제 이동 나사 등을 사용할 때 주로 사각 나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에크미 나사라고 이제 하고요. 주로 공작기계의 이송 나사로서 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선반에 이제 사용할 때 선반에 이제 리드 나사로 널리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톱니 나사가 있는데 톱니 나사는 이제 축을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전달받는 부품에 주로 사용을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톱니니까 뭐 체인처럼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돌려서 힘을 받는 경우들, 그죠?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톱니 나사를 쓴다. 바이스라든가 앞찾기 뭐 이런 데서 이제 작용하는 이제 방향의 힘이 일정할 때 주로 톱니 나사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나사가 있습니다. 볼나사는 이제 수나사하고 이제 너트 부분에 나사 모양의 이제 흠을 파고 그 두께의 그 흠을 맞대서 향하도록 이제 맞추고 그 흠 사이에 많은 구강을 넣어서 만든 나사다. 그래서 뭐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나사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넣는 거예요, 볼을. 그래서 이제 나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아주 그 정밀도를 요구하는 수치 제어 장치라든가 정밀 공작 기계, 정밀 기계류 등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들은 우리 그 베어링 그 이런 볼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구동하기 때문에 그 우리 그 뭐 3D 프린터라든가 뭐 이런 데 만들 때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놓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둥근 나사가 있습니다. 둥근 나사는 이제 나사산의 각을 이제 우리가 30도 정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사 봉우리하고 고런 이제 둥글게 만드는 겁니다. 끝부분을.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먼지하고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운 이제 백혈전구. 우리 전등 백혈전구 보면은 앞에 끼울 때 동그랗잖아요. 그런 이제 끼움 나사나 이제 호스 연결부라든가 그다음에 시멘트 이제 믹서기 가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토목공사용의 이제 기계들 이런 데에서 둥근 나사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나사의 역할은 주로 그 나사를 이제 조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나사를 풀 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약간 수학적인 이제 내용이 좀 나와요. 그 도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형이 나오는 거죠. 도형이. 왜냐면 이제 나사를 조일 때 이제 조일 때 하고 그 다음에 풀 때 하고의 또 각이 틀릴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회전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쪽은 밀려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풀 때도 또 밀리면서 풀려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각 나사하고 나사 경사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나사를 돌릴 때 혹은 풀 때 이제 죄는 힘 혹은 풀리는 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기본적인 역학 법칙에 의해서 정의되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죄는 힘, 푸는 힘과 그 다음에 두 개가 마찰을 하잖아요. 이 축에서 이제 마찰하기 때문에 마찰력과 의 이제 평행 그런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P가 우리가 너트를 돌릴 때 필요한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 방향의 이제 하중, 요게 이제 하중입니다. 하중이 이제 Q의 관계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필요한 힘하고 그 다음에 축 방향의 하중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이 너트를 돌릴 때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사를 돌려서 이제 죄는 힘이 이제 P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유효거리, 그러니까 유효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거리에서의 이제 원주에서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축선에 대한 이제 직각 부분, 얘에 대한 직각, 이게 힘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방향으로 같이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Q는 그 유효지름의 방향, 나선 위에 집중해서 이렇게 힘이 발생하고 이 힘이 발생하고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도면으로, 그러니까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람다 앞전에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이 둘레, 그죠? 그 다음에 힘, 누르는 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힘, 그래서 돌릴 때의 힘, 그 다음에 하중 Q, 이렇게 이제 힘이 작용하는 구조로 우리가 도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좀 쉬었다가 다음 나가도록